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왔습니다. 예, 라이브 썰전에서도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하고 이어갔던 지소미아 관련된 내용, 그다음 국내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She was. 국익에 근거해서 또 국민의 의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엄청난 반발과 비난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도 꽤나 무서운가 봅니다. 정말 꼼수를 쓴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 후보자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거를 좀 했다 이런 시선도 있던데요. 그건 뭐 언론인들이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유지 또는 조건부 연장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졌습니다. 두 분 예상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전문가인 김종대 의원도 네. 국방위 소속인데 본인도 예측을 못했다는데 제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이 나왔던 이야기 조건부 연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지는 하는데 사실상 정보기로는 하지 않는 저도 이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채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나온 거 완전히 예상을 좀 뒤집어 엎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희 요새는 그 표현이 없어졌지만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외교 안보를 두고 자주파, 동맹파 그 대립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 미국과의 동맹보다 이 자주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자주파가 반란을 일으켰나 보다. 해설을 그렇게 쓰면은 약간 위험 부담이 약간 있는 음모론적 시각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막판에 뒤집혔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두 분 이야기라면 약간 전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행간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그 30분 전쯤에 있었던 김현종 NSC 2차장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보셨을 텐데요. 거기서 핵심적인 멘트는 뭐였을까요? 저는 어제부터도 그렇고 이 사안에 우리가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한일 간의 문제 물론이기도 하죠. 그러나 좀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한미일이 말하자면 개재되어 있고 특히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그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김현정 차장도 미국과 충분히 협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문제는 들려오는 얘기도 우리가 그냥 노티스 수준, 통보하는 수준의 얘기였다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제히 이제 오늘 워싱턴에서 쏟아져 나온 폼페이오 장관부터 시작해서 에스퍼 국방장관 그다음에 국무성의 공식 브리핑에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마 근래 제 기억에 한 10여 년 안에 미국이 이런 식의 강한 표현 쓴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전문가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통 미국이 어떤 이 논평을 할 때 제일 좋은 건 물론 지지한다, 환영한다지만 보통 되게 이해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다음에 저 국제부장 하셨으니까 잘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불편하면 지켜보겠다. 상황 진전을.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했다는 거는 소통이 충분히 안 됐다 하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니냐. 우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소통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사실은 이제 확인하기가 너무나 힘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동관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당국자들의 멘트를 보면 실망감이라고는 표현이 분명히 등장을 하니까 미국이 지금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근데 반대로 미국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다가 아니라 저는 미국이 지금 실망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만약에 당국자라면 미국한테 그런 얘기 당국자는 못하니까 제가 한번 하겠는데 저는 섭섭함이 분명히 있다. 문재인 정부에는. 자, 맥락을 한번 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이 내놓았던 중재안, 현상 동결 합의라고 하는 중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론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아주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NSC에서 그 종료,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다음에 청와대 관계자의 백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다시 이야기를 했고 조금 전에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맥락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중재에 들어갔고 우리는 받았다. 근데 일본은 안 받았고 심지어 중재를 했다라는 사실조차 스가 관방장관이 부인을 했다. 이 점을 조금 전에 김현종 2차장 또 한 번 강조를 했어요. 자, 이러면 여기에는 간접 메시가 담겨 있는 거죠. 어떤 메시가 담겨 있습니까? 자, 우리는 미국의 그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안 받아들였으면 실망감을 표해야 되는 대상은 일본이지 왜 우리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섭섭함을 우리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 당국자는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신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어떤 실망감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이후에 어떤 상황을 연출할지와는 별개로 미국의 어떤 이런 태도가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냥 내내오고 받아들여야 되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요즘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특히 태도는 섭섭하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그 고노타로 회장이 그 사진 기자들 카메라 보면서 이거 니콘 카메라네. 사실 저도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러나 제가 거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외교는 사실은 물론 자존심 중요합니다. 국익과 자존심을 얘기했죠. 우리도 진짜 주권국가로 자존심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감정과 실익을 아주 냉정히 구분해서 그래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연장하면서 제한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들 그리 가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약간 좀 그 강공 드라이브로 가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외교나 그 우리가 모든 그 정책 대안에서 또 최악의 경우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국제 그 무대에서는 국제적으로 우리 주장이 얼만큼 통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앞으로 뭐 그 다시 시계를 돌려서 뭐 우리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니 일본이 제공했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럼 이게 어떻게 그 진행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아까 뭐 잠깐 좋은 얘기 했는데 쉽게 하면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지금부터 대미 외교를 어떻게 강화해 나가느냐에 달렸는데 그 부분에 이제 걱정들이 조금 있는 거죠. 국제 여론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다음에 미국의 뉴욕 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한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잘 안 돼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지금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면 이 맥락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더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국제 여론전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계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김현종 2차장의 그 브리핑 중에서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될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익을 구성하는 명분, 실리, 그다음에 자존감, 국민적 자존감을 언급을 하면서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게 어떤 걸 공개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본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김현종 2차장이 조금 전에. 자, 여기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정서와 지금 대응 기조가 다 녹아 있는 것 아니냐. 왜 자존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사 보낸 거, 방일당 갔던 거 온갖 사례를 다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김현종 차관이 뭐라고 그러니까 했냐면 거부를 넘어서 무시로 일관했다. 이런 표현을 또 썼거든요. 조금 전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 정부가 아무리 실리를 취한다 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일본이 넘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깔려 있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거듭 그 얘기를 했었죠. 제가 뭐 일본 편을 들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일본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원칙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한일 청구협정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선뜻 나서서 이게 경제 갈등이기 때문에 편들어주기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뉴욕 타임즈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
환구시보 같은 중국 저 매체는 뭐 속셈을 예. 잘 반영하는 건다고 예, 중국 공식적인 지도부예요. 네네. 그렇죠. 뭐 인민일보 같은 이제 공식 매체는 아니지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앵커가. 근데 매우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한 보도를 했더라고 환구시보가. 예. 저는 약간 참 잘 됐다 이럴 줄 알았더니 여기 보면은 자, 이 지소미아가 단순히 군사 정보 협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 연대의 상징이기 때문에 결국 한미 관계가 앞으로 이 결정으로 경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게 도대체 난 이 기사를 딱 보고 무슨 저 일본 신문 보도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도리어 즐기는 듯한 아니, 오히려 아니, 물론- 경색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하나. 약간 우회적으로 한것 같은데요. 너무 이제 우리가 뭐 그래서요. 더 나가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야,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 시각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 뭐 국제 여론전을 얘기했을 때 사실상 일본의 언론 보도는 뭐 예의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보 매체든 보수 매체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배 평론가 말하는 국제 여론전, 미국의 뭐 뉴욕 타임스는 뭐 정론지기 때문에 영향력이 강한 것이고요. 뭐 환구시보는 인민일보의 자매지로서 중국 지도부의 속내를 가장 드러내는데 민족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각각의 시청자분들 해석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한번 짚어볼 것이 어제 청와대는 발표 이후에 그동안에 정부 부처 안보실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왔고 여론조사도 매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론조사 이런 거 하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국민 여론이 높으니까 이렇게 종료하는 데서 더 자신감을 갖고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그 얘기하고 싶은 대목이었어요. 예. 뭐냐면 물론 여론조사 할 수 있습니다. 뭐 매일 한다는 건 좀 제가 보기엔 거의 매일 했다는 건 약간 지나친 예. 부분이지만 중요한 거는 2012년에 뭐 저 뼈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지소미아 협정을 밀실 추진한다는 비판에 부딪혀서 몇 시간 전에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 어떤 정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지소미아 네. 협정 추진하는 거는 왜 사실 대한민국에서 친일파하고 빨갱이라는 그 낙인은 그거는 진짜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론 부담스러우니까 예. 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왜 했느냐 욕 먹어가면서 사실은 아주 냉정히 얘기하면 미국이 뒤에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는 이건 솔직한 현실이니까 얘기 안 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은 사실 별로 여기 그렇게 뭐 큰 관심 없어요. 지금 이제 이 리액션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우리가 딱 벌어졌을 때 누가 제일 누구에게 제일 이익이 될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 누가 웃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딱 답은 그냥 답정너예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그죠? 이거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건. 예. 답이 잘 모르시네. 답정너. 근데 저는 아는데. 알죠. 그죠? 나중에 한번 얘기하십시다. 너는 대답만 해라. 그렇지. 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집요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갓근론 얘기했었잖아요. 예. 김일성 주석 때부터 예. 그 했던 일본과 미국이라는 끈 중에 하나만 끊어지면 한국은 휙 날아간다. 예. 근데 최근까지 또 가장 집요하게 이거 요구했던 데가 저기잖아요. 북한이잖아요. 근데 아직 공식 반응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난 비겁해요. 그러면 환영 성명을 내든지 잘했다고 네. 결기 있게 우리 같이 한번 대일 항전을 하다고 나서든지 해야지 또 내가 보기에는 무슨 한국을 더 압박하는 이런 식의 태도 나오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중요한 거는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일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의 끈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그런 그 흐름이 예. 혹시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 이제 걱정되니까 그 대응이 이제부터 중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이제 그 백브리핑을 하면서 요 예. 이제 매일 여론조사를 했다, 정부적 차원도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례적인 발언이거든요. 참고로 저희가 계속 백브리핑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카메라를 앞세우서 기자들 앞에 서서 하는 건 이제 브리핑이지만은 카메라 끄고 뒤에 이제 모여서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하는 게 백브리핑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청와대 예, 예. 관계자는 임명으로 하면서 이제 멘트로 보도되는 걸 핵심 대부분 관계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를 할 텐데 저도 이걸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예. 되게 이례적인 발언인데 아마 이런 그 뜻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도 고민이 되게 많았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선택한 결정이 아니다. 고민이 많다 보니까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목은 나와요. 예. 다각도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어떤 건지까지 우리는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종료 결정은 고뇌의 산물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예. 위해서 아마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떤 국익을 이야기하면서 명분과 실리와 또 하면서 국민적 자존감을 또 강조했던 것도 그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닌가.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한마디만 거기다 보태면 아까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외교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정권을 운영하는 그 이 청와대와 대통령은 사실은 뭐 욕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는 게 숙명이에요. 숙명. 그러니까 자칫 그 말이 약간 오해를 빚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걱정됐던 거는 뭐 여론을 좀 이렇게 여론에 타서 이렇게 올라타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충분히 그런 비판을 그 야당이 지금 비판하고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를 자칫 무슨 포퓰리즘 그 반일 감정을 다시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기 때문에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국내 정치 얘기는 조금 이따 한 5분 뒤쯤에 이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반응을 한번 보게 되면 아침에 그 이와다 방위상은 한국의 재고를 요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아베 총리는 무유감을 표시했는데 이게 그러면 예상대 이제 발언이라고 이제 이전 수석은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그 일본이 앞으로 그러면은 제가 아까 아침에 있었던 김종대 국방위원한테도 만약 우리 정부에서는 독도 훈련을 카드를 씌울까 그랬더니 그 부분은 아직 조심스럽게 이제 판단을 하셨고요. 그래도 앞으로 그러면 한일 간에 앞으로 이제 9월에 유엔에서도 이제 그 만남이 있을 수 있고 10월에는 또 일왕 즉위식을 전후해서 좀 만날 공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기류가 어떻게 이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아베가 G7에 참석하기 위해서 공항에 가면서 했던 얘기가 단어가 두 개, 하나는 신뢰, 또 하나는 약속. 이 두 가지 단어를 했는데 약속을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했냐면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했어요. 아베가. 그러면 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는데 이게 약속이었는데 한국이 깨면서 지금 도발을 해왔다는 간접 메시지를 이렇게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앞으로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을 거의 예고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아마 그 1차 고비는 28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거에 어떤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행령을 만들면서 시행 세칙에서는 그러니까 그 개별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후 어떻게 되는 것까지 보면서 아마 우리 그 정부 같은 경우는 독도 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율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본이 하는 만큼 다시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조는 이미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잡은 건 거의 100% 확실한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28일을 보고 독도 이게 나오고 더 센 게 나오면 제가 볼 때 이미 문재인 정부가 포석을 깐 게 있죠. 얼마 전에 경제공사 불러가지고 방사능 오염수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에서 이 문제까지 칠 가능성이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당분간은 거의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뭐 바로 동의하는데 지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사실 한일 간에 어쨌거나 우리는 뭐 우리대로 양보했다고 하지만 일본도 최근에 삼성에 대한 그 포토레지스트 두 번째 그 수입 요청 이제 승인을 해줬잖아요. 자기네 간에는 유연성을 발휘했다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 그 국내 언론에 얘기하고 국민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김평론가 얘기한 그대로 지금 사실은 한일 간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당분간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 브레이크 띄고 당신이 먼저 피해. 근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겁쟁이 게임이라도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리면 겁쟁이가 마피아 그 보스들이 하던 건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미국밖에 없거든요. 가운데 딱 호루라기 불면서 들어와서 그만둬.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이 태도나 마음가짐이 아직은 없다고 보이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도 상당히 손상된 거예요.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오도록 놔뒀다는 거. 그런데 이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운데 나서서 적극적 중재를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전반적인 어떤 여론의 흐름이나 또 아주 독특한 이 성격, 그 리더십의 그 특성에 비추어서 혹시 한국에 대한 어떤 아까 잠깐 방위 부담 얘기 나왔지만 저는 제일 걱정됐던 게 요 근자에 왜 이 팀쿡 애플 얘기하면서 야 삼성은 관세도 안 내고 말이야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물건 파는데 이거 얘기가 보통 심상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무슨 반도체 얘기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의 반도체 패권에 대해서 미리 속으로는 내심 약간 불편한 기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나 현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이런 우회적 수법으로 만약 나오면 저희가 상당히 그렇다면 이게 중국의 그렇죠. 화웨이를 겨냥했듯이 그렇죠. 한국의 그러니까 삼성을 겨냥하는 근데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바로 그 부분을 제가 그분이에요. 무역협회 관계자한테 물어봤었어요. 예. 바로 그 트럼프가 그 이제 그 팀쿡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다. 네. 생각 중이다. 예. 이거 뭔가 나오는 거 같고 무역협회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예. 동원 수단이 없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동원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 한미 FTA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네. 그래서 아니 그 과거 뭐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하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불가능하다. 무역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미국에선 트럼프 거기다가 행정부에서- 화해에 대해서 90일 유예를 했잖아요. 예. 이런 거 볼 때는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동안에 있었던 방위비 등에서 안보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이전 수석은 자칫 뭐 제2의 화웨이처럼 삼성이라든지 주요 한국의 주요 기업을 트럼프가 어떤 타겟팅으로 삼지 않을까 이런 개연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게 근데 제가 저 간단히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저 첨언을 하면 현재 어떤 그 합법적 수단으로 말하자면 그 트럼프가 저희한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트럼프는 지금 기본적으로 WTO 체제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한미 FTA 때문에 거의 연간 250억 불 정도 까지 올라간 예. 그 이 대한 무역 적자 이거를 이제 200억 불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계속 압박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과정에서 이럴 때는 저 일본을 간접적으로 동원하거나 예. 아니면 그 다른 지금 이 미국의 공정거래위나 아니면 무역 대표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활용해서 그 말하자면 저희를 옥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돌아보면 생각이에요. 트럼프 예. 행정부가 그 출범하고 나서 압박에서 그 한미 FTA 수정 협상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온다? 그럼 거의 칼만 안 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칼만 안 드는 그렇게라도 보는 아니 시선이 근데 있을 수 지금 있고요. 실제로 중국에 하는 걸 보세요.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시청자분들한테 5분 있다가 이제 국내 정치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10분 가까워져서 죄송합니다. 5분 늦었습니다. 네. 그 지금 어저께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그 주요 5당에서의 반응은 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이제 반응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오전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여론에서는 또 최근에 조국 후보자한테 쏟아졌던 의혹이랑 이번에 지소미아 연계해서 자꾸 보시는 시선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많은 시청자분들이 두 분한테 좀 고견을 들어달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조국 후보자는 최근에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유포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대단히 강한 얘기 단어를 꺼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시간 전쯤에 기자회견에서는 그 웅동학원 학원 자산과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의 문제 이걸 권리를 포기하고 공적 영역에서 관리하도록 내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좀 연결해 가야 될까요? 그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의혹을 제기했냐면 우리 이동관 수석께서 애용하시는 단어로 하면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면 전환. 그러니까 조국 논란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지금 지소미아 종료가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그거는 속내고 전략에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저기서는 못 하겠고. 예. 자, 그럼 한번 역으로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의제 전환이거든요. 조국이라고 하는 의제를 지소미아라는 의제를 전환시키거나 예. 관심을 분산시킴으로써 어떤 그 여권의 불리한 국면에서 탈출한다. 이런 건데요. 이게 되기 위해서 저는 한번 그럼 이렇게 반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자, 이 의제를 끌고 가고 있는 게 물론 정치권도 있지만 언론이 있는데 조국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단독이라고 달면서 언론이 엄청나게 네. 보도를 쏟아냈는데 여기는 뭐가 깔려 있겠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장사 속도 깔려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 그러면 지소미아가 언론 입장에서 장사가 잘 될까요? 조국이 장사가 잘 될까요? 아, 저 언론이라 그 지면을 본다든가 인터넷을 그리고 접속한다든가 방송이든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어떤 부분에서 의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을 쏟게 하느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언론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은 그렇게 순진하지도 않고 오히려 언론의 최대 이데올로기는 상업성인데 내 설령 여권이 그렇게 전략을 짰다고 해서 네. 언론이 따라올 것인가? 한번 현실적으로 뭐 단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언론에서는요. 그런 언론에 저는 이제 언론 종사자고 또 이제 언론인도 좀 있어서 그렇구나. 예.
언론이라는 건 상업성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네. 또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장치에 있어서 일부의 매체들은 상업적인 요소를 작용을 하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상당히 안배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아무리 그 편향된 언론이라고 해도 설사 그 큰 흐름을 쫓아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것이 관심사기 때문에. 예. 다만 그 안에서 뭐 좀 옹호해주는 쪽에 의견을 더 많이 실을 수도 있고 비판하는 쪽으로 일변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지금 김평남 말씀은 조금 좀 너무 나갔다.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정황은 조금 있었다. 왜 있었냐? 첫째, 자 그 직전까지 어쨌든 큰 흐름이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자 뭐 그래도 일단 연기하고 제한적으로 협력하는 게 아니겠냐. 그것이 막판에 확 뒤집어지면서 저도 윤정기 세우는 게 좋겠다는 얘기 들었을 때 아까 제가 한 10여 년 전 뭔가 딱 머리가 떠올랐다 그랬잖아요. 자주파의 반란이란 말을 제가 왜 썼냐면 그 자주파라는 게 뭐냐면 그 지금은 이제 그 우리 586 말하자면 그 멤버들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 추측을 한 것인데 예. 이 짧은 시간에 그러면 자 22일이라는 건 물론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회의를 네. 해서 결정한다는 그러나 이틀 시한이 더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정상적 예측으로 저는 이제 의견을 한번 모아서 논의해 보고 그다음에 하루 정도 더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그다음에 한 번 더 촉구해 보고 미국에도 이거 우리 이렇게 안 해갈 수가 없는데 좀 중재해 주세요 하고 근데 토요일 날 발표하면 이게 저희도 해봐서 알지만은 파괴력이 없잖아요, 그죠? 저 언론들이 이제 토요일은 아무래도 좀 보도하는 양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앞당겨서 더구나 이렇게 자극적으로 했다는 추론에 한 가만 얘기할게요. 뭐냐면 지금 1분이 남아서 오늘 아침 신문에 그래 오늘 아침 신문에 전 신문이 이거를 안 다룰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 동안 음모론이 나올 상황이다. 압축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 시점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다음 또 자유한국당에서 내일 이제 황교안 대표까지 이제 해서 장외로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국 후보자, 일단 지소미아 이슈, 조국 후보자 이슈 주말을 거치면서 되게 분수령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 짧게 말씀을 조금 전에 이제 그 시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일 NSC 개최 얘기는 지난주 후반부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이제 공식 발표가 되면서 바로 따라붙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보고 방침을 정한 데서 22일에 NSC 상임위원회를 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거꾸로 하면서 그냥 업무적 시각에서 해석을 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자유한국당한테 그러니까 물타기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보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이 종료 결정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안보 프레임을 걸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문제가 되니까 정부를 향해서만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다. 요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슈 전환에는 어쨌건 성공했다. 그건 저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의혹을 살 만한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도 맞고 제가 이제 저는 지난번에 장애 집회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 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안보 이슈도 전면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우리 국익의 자존심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자존심 손상을. 국익에 진짜 도움되는 결정이었나.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일이다.